우리가 뭐 매록이라든지 극단적으로 에이즈라든지 뭐 구강상조를 했다 그랬던 경우에도 옮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이제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황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피곤할 때 입술에 숫보 생기는 분들 있으시죠? 바로 헤르페스 바이러스 많이 들어보셨죠?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무조건 성관계로만 옮나요? 또는 저는 입술에서만 생겼으니 그건 성병은 아니지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사실 제가 유튜브 너무 쑥스럽고 하니까 하자고 절대 안 하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과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헤르페스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수많은 질염 환자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유독 헤르페스 질염은 환자들이 불안감, 공포감 이런 것들을 과하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외음부가 불편해요라고 오셔서 제가 진찰하고 헤르페스 질염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순간 나타나는 뭐 절망감, 내가 드디어 헤르페스가 생기다니 이런 표정. 또 1년에 한두 명 정도의 환자들은 헤르페스 질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관계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또는 서로 너에게서 옮았다 나에게서 옮았다 주장하니 뭐 법적 자료를 위해서 상체 검사를 해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방문하기도 하세요. 또 헤르페스를 진단하고 나면 저는 이제 관계를 못하나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뭐 아이랑 친구를 같이 소독했는데 괜찮나요? 이런 걱정 어린 질문들을 많이 주시죠. 헤르페스 1형은 국내 인구 중 60% 이상이 감염을 경험해 보았을 정도로 매우 흔한 바이러스 중 하나고요. 2형 헤르페스 바이러스 경우에도 이미 2004년 국내 논문에서 바이러스 양성률이 남성의 23.9%, 여성의 30.6%였습니다. 그러면 뭐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성범죄자입니까? 잠재적 성범죄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번 잘 알아봅시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단순 포진 바이러스라고도 하죠.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보통 1형과 2형이 존재합니다. 1형은 주로 허리 위, 입술, 얼굴, 안면부로 많이 생기고요. 2형은 허리 아래, 보통 외음부 생식기에 많이 발생하지요. 1형의 경우는 보통 감기나 피로 등 면역이 떨어졌을 때 입가에 물집이 잡히는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헤르페스 2형은 외음부나 질, 항문 주변 등 생식기 부위로 수포가 생기고 수포가 터지고 보통 새살이 돋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감염은 보통 접촉이죠. 접촉. 보통 감염된 체액이나 병변에 바이러스가 배출되고 여기에 이제 접촉한 신체 부위로 감염이 생기죠. 보통은 구강, 인두, 자궁 경부, 눈의 결막, 질 점막, 피부 상처 이런 부위로 감염이 됩니다. 꼭 성관계를 통한 접촉이 아니더라도 입술에 헤르페스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뽀뽀하거나, 보통 어른들이 아이를 귀엽다고 뽀뽀하죠. 그러면 이 어른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특히 아이 입술에 뭐 상처가 있었다, 바로 감염되기 쉽겠죠. 또 성인끼리 키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회식하면서 술잔 막 돌리잖아요. 이런 경우 전달 되겠죠. 이리 띠띵 예뻐 너도 발라봐, 서로 이렇게 옮겨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발성 감염인 경우에는 걸린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뽀가 나타나지 않은 시기라든지 상처가 아물고 난 직후도 겉은 괜찮아 보여도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강상조를 하는 경우에는 입술에 있는 1형 바이러스를 상대의 생식기 쪽으로 전달해 주기도 하고, 반대로 생식기에 있는 2형 감염이 내가 입술 쪽 상처가 있었다 그러면 또 감염되기도 하니까 사실 1형은 성병이 아니야, 2형만 성병이야, 또는 성관계로만 헤르페스는 무조건 옳마, 이것은 아닙니다. 네, 남성의 경우는 인경의 표면이나 표피 안쪽, 여성의 경우는 소음순 안쪽이나 주변, 항문 근처, 질내에 표가 발생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질 및 외음부가 겉으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보통은 초기감, 초회 감염인 경우에는 외음부가 따가워요, 현실 따가워요 이렇게 오셨는데 방광염이 아니고 헤르페스 질염인 경우도 많습니다. 좁쌀만한 작은 수포들이 나타나면서 통증을 유발하고 시간이 지나면 수포가 터지고 진물이 나오죠. 특히 초회 감염은 근육통이나 발열 같은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으니 증상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일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할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서 치료하게 되는데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세살이 차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좀 더 걸리기도 합니다. 사실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한 번 감염되면 신경절에 잠복되어 있다가 면역이 떨어지거나 하면 재발될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두려워하시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재발할 수 있다. 뭐 평생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보통은 1년 안에는 재발이 좀 잦은 편이에요. 10번 생긴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는 경우에는 재발할 수가 조금 덜하게 됩니다. 또한 재발한 병변의 경우에는 처음 감염처럼 많이 아프거나 하지도 않고 수포도 작게 생기고 내가 생겼나 아닌가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으니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산모가 출산할 때 회음부에 헤르페스 병변이 있다. 그러면 태아에게 감염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왕절개 분만을 통해서 출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 헤르페스가 잘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분만 전 주치 선생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서 출산 직전에 회음부 상태를 잘 확인하면 되고요. 그런 병변이 없다. 그럼 자연분만 잘 하시면 됩니다. 간혹 우리가 헤르페스 양성입니다는 결과지에 임신, 출산, 태아 영양 이런 문구가 있으니까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임신을 유지하시거나 아기를 갖거나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출산 당시에 활동성 병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주의 깊게 살피면 됩니다.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보통 접촉에 의해서 전염된다고 했잖아요. 평소에 입술이나 회음부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조심해서 접촉을 이제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입술에 물집이 생겨서 만졌는데 손을 씻지 않고 가렵다고 긁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콘돔을 잘 착용하는 것도 접촉을 막는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보통 남성 생식기 끝부분 털 있는 부위에는 콘돔이 잘 안 씌워지고 그런 부분에 헤르페스가 또 잘 생기니까 콘돔을 착용한다고 해서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훨씬 예방될 수 있으니까 콘돔을 잘 쓰는 것. 그리고 수포 생기기 전이나 수포가 없어진 직후에도 바이러스 전염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서로를 배려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가급적 관계를 피하는 것. 그리고 평상시에 면역 떨어지지 않게 비타민도 잘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사실 우리가 중대한 질환에 걸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감기 걸릴까 무서워서 일상생활 안 하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과 성생활도 우리 일상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데 괜한 두려움이나 공포감은 떨쳐버리시고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이제 많이 고민하기도 하시고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보통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에게 감염을 유발할 수 있고 내가 병변이 있고 거기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데 상대에게 상처가 있다. 그러면 더 잘 접촉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저는 그것을 막 내가 활동성 병변이 자꾸 생긴다. 그럴 때는 뭐 관계를 피하거나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이 자체를 계속 내가 잠복해서 갖고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가 예전에 한 번 생겼고 내가 재발하지 않았는데 꼭 말해야 될까? 전 지켜보세요 라고 더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 하신다면 헤르페스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